자동차 사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얘기. 네. 왜냐하면 지수가 14% 올랐는데 기아차가 50%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이면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여기 이제 대한유화에 대한 화학이고 또 이분도 네. 화학주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학주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시클리클 업종의 대표적인 네. 종목들이에요. 시클리클이라는 건 결국은 사이클을 두고 움직이는 건데 네. 지금 아까 저기 서 있던 대한유화가 거의 어떻게 보면 시클리클의 표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네. 완전 시클리클이죠. 보시면 정말 이게 산이 만들어지고 골이 깊고 네.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2005 여기도 보세요. 2004년부터 그랬습니다. 2004년 올라가고 1년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네.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엄청 여기 2017년 고점에서 엄청 떨어졌죠. 근데 엄청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었어. 그럼 이 차트는 좋은 차트니 나쁜 차트니에서 나쁘지 않은 차트죠. 왜? 이 특징이 뭐예요 지금? 특징이 뭐예요? 전고점을 계속 뚫었잖아요. 그렇네요. 2015년 고점에 물린 사람이 2007년까지 거의 2배 이상이 났고 또 2007년 고점에 물린 사람이 역시 2010년에 2배 이상 벌었고 네. 2010년 고점에 물린 사람이 역시 2017년에 2배 이상 벌었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업종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뭐 여러 번 포스코나 뭐 한국전력 뭐 이런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포스코도 요즘 시가총액 11이고 요즘 좋아갖고 안 좋다고 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정확히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물린 사람이 야 본전홈은 팔아야지 아직 못 팔고 있고요. 네. 여기서 물린 사람이 본전홈은 팔아야지 아직 못 팔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2014년은 뭐 크게 물릴 것도 없고 여기서 물린 분이 있었겠죠. 2017년. 네. 여기에서 물린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요분들 본전홈은 팔아야지 이제 팔았네요 본전에. 이게 대한유화와 포스코의 차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뭐에도 파도가 있다고. 네. 이 주식은 우리 그 타짜의 김혜수님 제가 진짜 팬인데 김혜수님.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도박은 파도예요. 뭐 막 이러면서 예림이 막 이러면서 고니야. 내가 괜한 말을 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치. 자 근데 그 중에서 뭐 도박은 파도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 네. 뭐 이런 게 예림이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파도가 나와야지 좋은 회사고 네. 전고점을 돌파 못하는 파도가 나오는 회사는 물린 사람들 끝까지 본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는 대한유화를 질문하신 분은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된다. 뭐 아직 못 팔았다. 뭐 어디서 물리셨을지 모르지만 네. 순절매를 빨리빨리 못 하신 거는 아쉽지만 뭐 또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면 다시 반등을 주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주 중에서 사실은 LG화학은 그게 있으니까 LG화학은 그 화학 말고 배터리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제외하면 롯데케미칼이 시총이 제일 크거든요. 네. 롯데케미칼도 비슷해요. 보시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게 손해를 안 주는 종목이죠. 그러면 또 요즘에 최근에 효성화학이랑 효성 TNC랑 효성으로 시작하는 거 아무거나 찍어도 저는 알고 있지만 아무거나 찍어도 하면서 제일 많이 오르는 걸 찍을 겁니다. 아무거나 찍어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화학업종이 뭐 사양산업이냐라고 보지 않습니다. 화학업종이 사양산업이냐라고 보지 않고 다만 시클리컬 산업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들은 물렸으면은 뭐 그 기회비용의 고통은 있죠. 막 1년, 2년 물려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영원히 그 고점을 못 뚫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요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업종을 할 때 네. 사실 자동차 업종을 이번 달엔 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동차 업종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 자동차 업종을 시가총액 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예요. 현대차는 1월의 저점보다는 뭐 한 20% 올라 있는 상태. 네. 1월의 고점보다는 물려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언제 사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월의 고점에만 안 사셨으면 큰 손해는 아직 안 나고 있다. 기아차는 1월의 저점보다 거의 50%가 오른 상태고요. 정말 요 며칠 안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네. 거의 뭐 한 4, 5일 정도에 사신 분 아니면 네.
어느 정도 손해 볼 구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나쁘진 않다는 얘기. 네. 왜냐하면 상반기 동안 지수가 14% 올랐는데 기아차가 50%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지수 상승 대비 더 강했으니까 현재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현대차 그룹주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뭐 무슨 뜻이냐면 또 초보자분들은 야, 지배구조 개편이 뭔데 이렇게 좀 잘 모르실 수가 있으셔서 자 보시면 기아차를 이거 되게 머리 좋아야지 따라 외울 수 있어. 네. 나 김 작가님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자 기아차를 누가 갖고 있죠? 신이시여 저를 테스트하지 마소서. 이거 거의 이거는 넌센스 같아. 기아차를 누가 갖고 있죠?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를 누가 갖고 있죠?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모비스를 누가 어디 갔어? 현대모비스를 누가 갖고 있죠? 기아차요. 그럼 기아차를 누가 갖고 있죠? 기아차. 말 못한다. 기아차요? 기아차 아까 현대모비스 아니었나? 이게 무슨 출자냐면 메비우스 이팅가? 그렇죠. 뭐지,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출자냐면 순환 출자예요. 네. 기아차를 현대차가 갖고 있고 네.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를 기아차가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나도 틀렸다. 나도 틀렸어. 자 기아차를 누가 갖고 있어요? 기아차. 야 나도 틀렸어. 기아입니다. 기아. 야 이름을 왜 바꿨어? 자 기아를 현대차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기아를 현대차가 갖고 있고 네.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고 네. 현대모비스는 기아를 갖고 있고 네. 기아는 현대차를 갖고 네. 이게 진짜 말이에요 방구예요 넌센스죠. 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룹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그룹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좀 역할을 할 애들이 누군지가 중요하죠. 누군데? 그럼 역할을 하는 애들은 일단 얘네 순환 구조인 세 개 회사와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네. 얘네들은 봐줘야 되는데 네. 얘네들 말고도 또 의미 있는 애들이 몇 개 있다. 어. 근데 대표적으로 의미 있는 애들이 두 개가 있죠. 누굴까? 뭐냐면 현대 글로비스가 있어요. 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네. 기아차, 현대차 아까 하나 뭐였어?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아니고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잖아. 그거 뭔가 다르잖아. 네네. 마치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뭘 갖고 있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랬더니 아직 지주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순환 출자니까 지주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를 차차차 애들이 안 갖고 있고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얘가 얘는 이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현대글로비스를 말하는 거죠.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대오토웨버가 있어요. 그 현대오토웨버는 또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아까 순환 출자의 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요 세 개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정의선 9%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계속 why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는 기법들이에요. 왜 얘네 왜 순환 출자야 아직도? 네. 다른 SK그룹, LG그룹 다 지주회사 개편했단 말이죠. 근데 현대차 아직 못했어? 그럼 언젠가 할 텐데. 그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러면 뭐가 유리하지? 이런 것들을 뭐를 사라가 아니고 네.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바로 종목 선정 내 기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업 분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할 합병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배구조 개편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네. 그런 것들이 내 종목 선정 기법의 무기로 쓰인다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는 딱 한두 개만 더 하고 실시간 몇 개만 하고 오늘의 이제 세무사님과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 했었죠? 그럼 저 아래에서 방금 전에 싹 들어갔는데요. 뭐였죠? 제가 눈은 나빠도 종목은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뭐 밑에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종목 때문이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까 제가 현대차도 자동차 산업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주항공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산업 중에 제가 아까 메타버스도 얘기했고 뭐 자율주행도 얘기했고 AI도 얘기했는데 오늘 우주항공은 얘기 안 했죠. 네. 우주항공을 마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관련주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스페이스가 있잖아. 아, 그렇죠. 우리 그렇죠. 스페이스는 우주 아닌가요? 우주. 그래서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우주구나. 에어 비행기. 그래서 항공 우주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네. 생각하면 돼. 우주 항공 항공 우주. 네. 이름이 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러면은 얘는 구상호가 하나 테크인이고 네. 하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고 국민연금공단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퍼는 뭐 그렇게 높진 않아. 그래서 아주 뭐 재무제표가 대단히 우량한 회사는 아니에요. 네네. 대단히 우량한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를 봤더니 코로나 저점 대비 코로나 저점이 14,000원인데 47,000원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면은 대형주 치고 많이 올랐죠. 얘가 지금 3배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꽤 오른 거란 말이죠. 그쵸.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얘가 재무제표도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바로 우주항공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 우주항공은 왜 핫할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수성가로 부자된 2명,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랑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 그 2명이 서로 내가 먼저 우주 갈 거야. 내가 먼저 우주 갈 거야. 둘이 싸운다면서요? 거의 마치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서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서 내가 먼저 저쪽 갈 거야 하면서 배를 서로 띄웠듯이 그때 배를 띄운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겠어요? 부자였던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부자 귀족들이었겠죠. 그쵸. 심지어는 왕궁의 왕족들까지 같이 참여를 했던 거죠. 네.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빵 팔고 있을 때 부자들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 미국에서 왜 그 세기의 부자 2명이 서로 먼저 가려고 하겠어요? 뭔가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네. 유럽의 중세시대에 바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듯이 우리가 우주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있지 않으면 미쳤다고 가겠어요? 네. 놀러 가려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업성이 있으니까 가겠죠. 그래서 우주항공은 미래의 굉장히 큰 산업이다. 네. 그랬을 때 그 우리나라의 우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잖아요. 네. 얘보다 좀 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어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항공우주. 항공우주. 그렇죠. 항공우주. 그 항공우주는 뭐예요? 2조 3천. 아닌데? 이게 안 바뀌었구나. 여기까지 바꿔야 되는데. 항공우주. 3조 1천억. 사실 시가총액 1위는 항공우주예요. 그런데 네. 얘를 보시면 16,000원에서 32,000원 몇 배 올랐어요? 16,000원에서 32,000원이면 2배 올랐죠. 네. 그러면 왜 에어로스페이스는 3배 오르고 네. 항공우주는 2배 올랐을까? 주인이 누구예요? 국가.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사기업가. 네,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 그래서 시총은 한국항공우주가 더 높지만 2배밖에 안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배 올랐고 네. 그런 이유까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 둘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있어. 아랫단에 있는 애들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돼요. 우주항공 관련주, 네. 우주항공 부품주 하면은 쫙 있어요. 네.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재무제표가 탄탄한지 재무제표도 보고 또 재료 가치가 진짜 우주항공하고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재료도 보고 또 재무제표도 괜찮은지 보고 차트도 보고 얘 괜찮네?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런 똘똘한 중소형주를 찾아내서 갖고 있는 게 더 보람도 있고 네. 수익률도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데 한 70%를 걸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에 뭐로 답변하고 싶으세요, 세무사님은? 찰리 부님이 우주 가려다 영원히 우주로 갈 듯, 모험가들 아니고는 수십 년에 대중하기 어려울 듯, 냉정하게 생각하는 버릇도 필요합니다. 뭐 요 의견도 사실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 이제 무슨 뜻이냐면 네. 저런 거예요. 시작이 네.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98년도에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인터넷이 뭔지도 모를 때 네. 저는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 읽으면서 네. 인터넷이 이런 거구나. 근데 주변에 제가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네. 40대 50대 분들은 진짜 방구나 좀 낀다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아. 이게 3대 대중주였어요. 3대 네. 대중주.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모를 시대에 네. 대중들이 좋아하는 3대 대중주들을 건설주, 은행주, 증권주만 냅다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얼마나 됐냐? 이제 20년 된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시작된 게 아니죠. 한 10년 전만 봐도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보다 인터넷 관련주들 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훨씬 좋은 투자자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주항공 또는 메타버스, 야 그거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 안 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요. 네. 시작을 안 한 건 사실은 우리나라인 거고 네. 미국은 저는 이미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갭, 타임 갭이 네. 과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신문 보고 뭐 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발빠르게. 네. 근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다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력과 우리나라 기술력은 타임 갭이 굉장히 크지만 기술력은 타임 갭이 크지만 시간 갭이 크지만 네. 정보를 접하는 속도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우주항공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듯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전기차 뭐 언제 만들었었나요? 근데 테슬라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만들었었죠. 근데 테슬라를 보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이 아니고요. 2017년, 2018년 삼성 SDI가 3배 오를 때거든요. 어느 대형주보다도 가장 빨리 삼성 SDI가 그 한 1년 동안 3배가 올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도 안 움직이고 2차 전지 테마가 없을 때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우주선을 탈 날은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미국의 누군가 지금 타고 있고 그들이 왜 타는지 계속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기존에 받은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혹시 우주 항공은 아니고 조금 더 그 현실에 있는 항공이죠. 네. 항공. 그냥 항공. 순대님이 대한항공이 부채가 많지만 영업이익은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투자해도 괜찮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 네.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요거 하고 여러분 시청자 질문 딱 종목 딱 3개만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대한항공은 8,000원에서 8,300원에서 네. 31,000원까지 많이 올랐네. 48에 32. 4배가 약간 안 되는 한 네. 3배 좀 넘는 코로나 저점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코로나 저점 대비 이렇게 월봉을 누르시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본 감소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량한 회사는 아니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 감소가 있잖아요. 2012년. 네.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1의 국적기였는데 제1의 국적기가 왜 굳이 자본 감소까지 돼? 그잖아요. 자본 감소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역사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역사는 뭐 엄청 우량한 회사잖아요 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회사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 지금 2009년의 고점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네요. 아직도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수준.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 사실은 코로나 보복수에서 거의 1등이죠. 왜냐하면 그건 근데 인정해요. 아까 저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보복 소비에서 결국은 저는 항공이 거의 1순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가장 못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비행기 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우리가 뭐 백화점을 못 간다고 한들 왜 못 갔어요? 여의도에 더현대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뭐 옷을 못 샀어요. 옷 살 수 있잖아요. 뭐 음식을 못 먹었어요. 다 먹었잖아요. 먹었죠. 그런데 비행기는 제주도 공항 가는 비행기는 탔지만 외국 나가는 비행기는 뭐 진짜 급한 출장 가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해외 여행의 측면에서는 아무도 못 탔단 말이죠. 그래서 호텔도 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 1등은 항공주라고 봐요. 우리가 못 탔으니까. 물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수익 사업을 했으니까 뭐 화물 쪽으로 이제 했죠. 해운업 운임이 워낙 비싸니까 항공주들이 또 그런 걸 했지만 그거는 여타 수익을 낸 부분이고 관광객의 대한항공 탑승은 분명히 굉장히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코로나 보복 수혜주에서 최전방에 있는 기업은 맞고요. 근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일봉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길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월봉도 보여드리고 일봉도 보여드리냐면 일봉으로 보면 좋은 차트예요. 왜 코로나 저점에서 꽤 2-3배 지수보다 좀 더 올랐고 완전 정배열이고 이렇게 조정받다가 또 더 가면 좋은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다이내믹하고 좋습니다. 다만 길게 보니까 자본 감소도 했었고 10년 전 주가를 아직 회복도 못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수익성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재무제표도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의 업종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왜냐하면 고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뭐 자기 돈으로 다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특성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코로나 피해주라는 걸 감안한다면 결국은 코로나 보복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슈는 분명히 된다. 특히 언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여행 막 갈 수 있을 때 네. 아직 아무도 못 가니까 저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언제 가세요? 어떻게 가요? 아직 백신도 못 맞았는데. 그러니까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백신은 뭐 점차 이제 보급되고 있으니까. 아니 뭐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코로나가 안정이 돼야죠. 굳이 막 무리해서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시기가 아직도 안 됐으니까 보복 소비주에서 항공주는 빼놓을 수 없다라는 측면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좀 길게 보면 막 우량주다, 막 중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이제 질문 좀 몇 개만 받을게요. 낭만 발키리님 그리고 캔 기타님, 네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문부터 골라보면 큰 종목 중에서 몇 개가 있었는데 저도 궁금한 거였는데 그 SSOH님이 남겨주신 질문. 이거 뭐 이제 인테리어 한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샘. 요즘 뭐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언택트 시대에 뭐 인테리어 산업이 굉장히 좀 뜨긴 했으니까요. 네. 일단은 한샘은 네. 그 업종 대비 네. 뭐 올랐냐 못 올랐냐에서 사실은 요즘 최근 4, 5, 6월 달에 주가 움직임은 좀 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구 관련인데요. 그렇죠. 특히 인테리어 또는 주방 가구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한샘은 코로나 저점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코로나 수혜주다. 그죠. 왜냐면 야 집에만 있는데 뭐 자꾸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그쵸, 여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여행 안 가는 1,000만 원으로 인테리어 1,000만 원어치 하자 이런 집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닥 대비 뭐 그다지 오른 것도 많지는 않아. 2배 이제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인테리어 업체들 중에 뭐 LG 하우징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LG 하우시스. 그러면 LG 하우시스는 뭐 하는 회사인데 건축 장식 자재. 네. 벽지, 욕실 자재 뭐 이런 거예요. 그 여기 인테리어 공사 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요즘 실적이 좀 확실히 1분기에 좋아지는 게 나오고 있고 네. 실제 차트상으로 저점 3만 원 대비 3배 올랐네. 10만 원 3배가 올랐고 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이 좋죠.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탑다운의 관점상 그 산업을 보시고 두 번째는 산업 내의 종목의 순위를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건자재 쪽은 아까 뭐 7월에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건자재는 저는 좀 좋은 주목해야 될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그 건자재주들 중에서 네. 한샘의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 가구 쪽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가구 쪽엔 현대리바트 같은 게 있겠죠. 네. 현대리바트도 5,500원에서 2만 원까지였어요. 과연 네, 3.5. 네, 3.5배가 왔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 3달 동안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가구주 대명사인 한샘과 비슷하게 현대리바트. 야 그러면 야 한샘은 가구주 아니야 인테리어주야. 네. 그럼 LG 하우시스. 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어쨌든 한샘은 이 건자재에서는 좀 약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업종은 좋은데 네. 종목은 그 위치에서 좀 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상진님, 네, 5,000원 감사드리고, 금호석유 부탁드립니다. 꿈의 소재, 탄소 나노 튜브 개발로 전기차 소부장주로 확실히 도약했는데, 주가는 안 그러네요. 금호석유도 좀 큰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세무사님, 근데 안약을 바르셔서 그런가? 저도 눈이 좀 아프네요. 저도 안약 좀 바르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 확실히 제 생각에 세무사님과 저 둘 다 눈이 안 좋고 이런 게 이게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조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니까 안과 관련주에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이제 모니터는 사실 뭐 예전에 더 봤습니다. 네. 주식 정말 열심히 할 때는 네. 뭐 하루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식
모니터 창에서 눈을 떼질 않았으니까. 근데 네. 이제 요즘에 제가 눈이 나빠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유튜브 때문이긴 한데 모니터 때문이 아니고 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는 주식은 무조건 PC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는 뭐 예전부터 봤지만 폰을 예전에 유튜브 안 할 땐 잘 안 봤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뭐 길 가거나 뭐 집에서나 이렇게 할 때 꼭 폰으로 누가 악플 달았나? 네. 실시간으로 삭제할 거니까. 누가 악플 달았나? 왜 농담인데 왜 진작에 받아들이면 어떡해. 이렇게 진작에 받아들이세요. 네,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뭐 조회수는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네. 이렇게 조회수도 보고 이렇게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나 보고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그 모니터보다 휴대폰 보는 게 눈이 더 나쁠 거잖아요, 분명히. 가까이서 훨씬 보니까. 근데 최근에 그 우리가 그 광고비 같은 거를 2020년도 걸 분석해 본 거 보면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광고비가 이제 방송국 그다음에 쓰는 게 있고 두 번째가 5개 광고,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문, 네 번째가 이제 디지털인데 사실 야외 그다음 5개 광고 그다음에 신문, 방송사 매출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유튜브 광고만 늘었나요? 근데 늘었는 건 이제 디지털인데 디지털에서도 PC는 조금 늘었고 그렇죠. 모바일이 확 늘고 있어요. 그렇죠. 모바일이 확 늘고 있으면 이제 확 늘은 거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쪽을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작용 해결하는 게 어떤 쪽인가요? 뭐 안과, 안과. 뭐 기타 등등 있을 수 있겠죠. 네.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플러스 안과까지. 알겠습니다. 플러스 안과까지. 자, 이제 금호석유학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종목 상담할 때 핵심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뭐냐면 코로나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니? 그걸 왜 보냐면 지수보다 셌니, 약했니, 많이 오른 종목이니, 조금 오른 종목이니. 많이 올랐다면은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다 반영됐니, 더 반영될 거니. 또는 안 올랐다면 뭔가 답답한 이유가 있겠죠. 네. 답답하면 앞으로 계속 답답할 거니 아니야. 또 좋아질 수 있어. 네. 이런 거에 판단 능력을 기르라는 뜻이고요. 그 얘는 43,000원에서 22만 원이 몇 배예요? 4배잖아요. 많이 그럼 질문하신 것처럼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합니다가 아니고 올랐어요. 4배나. 지금 여태 오늘 종목 상담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인 거예요. 4배면 지수보다 거의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2배 가깝게 오른 거거든요. 지수보다. 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때가 중요한데요. 요 올해 들어서 요 움직였을 때 두 가지 때문에 움직였어요. 실적이 워낙 좋은 것과 하나는 아마 지분 관련 내용이 좀 있었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금호석유가 여기 있죠. 네. 제가 찾았습니다. 자, 보면은 네.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재 격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주식 관련 기억은 잘한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뭐 실시간 상담인데 네.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대부분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납니다. 아주. 저희가 뭐 사실 리허설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뭐 시청자 지금 최대 시청자 오늘 2,700~800명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노래를 치면 그냥 인간 주크박스 같은 거죠. 그렇죠. 딱 누르면 카카오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오듯이 종목을 그냥 하면 제가 저런 스토리가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호석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말씀하신 재료 가치, 미래의 신기술, 미래의 신소재 그거 플러스 실적이 좋았다. 실적이 좋았고 또 하나 추가로 요때 이제 그런 지분 이야기가 나왔던. 네. 그래서 주가가 4배가 올랐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장 최근 자료는 뭐냐면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은 올해 사상 실적 최고 실적 예고. 그러니까 얘는 실적은 계속 좋은 건 확실해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 금호석유를 보는 판단 기준은 실적 가치로만 본다면 아직 더 반영될 게 남아 있는데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배나 올랐는데 근데 지분 경쟁 그건 끝났나? 아니면 계속 되나? 이런 것까지 재료 가치를 분석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고 어쨌든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리포트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일단 4배가 오른 상태니까 4배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종목은 아니다. 다만 4배 오른 거는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종합적 점수로 준다면 저는 금호석유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